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은 요가입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이렇게 근황을 전하고자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2월 한 달 동안 조금 바쁜 일들이 많았어요, 한꺼번에. 그래서 설도 간소하게지만 보내고, 그리고 저희 이사를 준비하느라고 그게 가장 바쁜 일이어서 이사하고, 이사가 끝나고 코로나 규제가 좀 풀렸을 때 집에서 가족들끼리만 돌잔치를 해줬어요, 뒤늦게. 그러다 보니까 2월달이 금방 가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몸살기도 오고, 그래서 3월 첫 주는 푹 쉬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또 지난 영상들로 잘 수련해 주셨으리라 믿어요. 네. 오늘은 제가 책을 보다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문장이 있었어요, 저번부터. 그래서 이 문장을 조금 읽어드리고자 겸사겸사 앉았습니다. 이 책을 사실 보는 걸 전 되게 좋아하는데, 또 도서관에 가서 그냥 책 읽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했는데 언젠가부터 잘 안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매년 버킷리스트를 써요. 근데 5개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올해는 책 읽기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 권. 네. 벌써 2월 달이 지나고 3월이 됐는데 한 달에 한 권을 읽지 못하고 2월 이렇게 걸쳐서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다 읽긴 했는데요. 왜 책의 내용이 조금 어렵거나 뭐 내가 피곤하거나 이러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보게 되잖아요. 목표를 어쨌든 채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확 이렇게 다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사실은 작년에 읽었었는데 다시 보게 된 거예요. 1년에 걸쳐서 보게 된 책이에요. 제목은 그대의 마음에 고요가 머물기를 이라는 책이고, 이 책이 사연이 있어요. 제가 후원을 제외하고 구독자님으로부터 받은 첫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책 선물이 갑자기 메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작년 4월 2일에 딱 보내주셨어요. 제가 아기 낳고 아기 100일 안 됐을 때 힘들 때 보내주셔서 그때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너무 이 책 볼 때마다 감사해요. 그래서 전 읽을 때 이렇게 조금 라벨링을 하는데, 여기 가장 길게 해놓은 게 같이 공유하고 싶은 문장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단을 일부 문단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안에 두 목소리. 변화와 우리의 관계는 끝이 없고 간단하지도 않다. 우리는 삶의 모든 구비에서 잘못된 길과 올바른 길을 구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도 자기 사랑의 한 작업이다. 그리고 이런 구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따르려는 영혼의 충동과 익숙함에 집착하고 변화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모두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면 문제는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집착이다. 새들을 바라보며 테라스에서 매일 커피를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에 친구가 나를 필요로 해도 일정을 바꾸지 않는 태도가 문제다. 이런 목소리에 따르고 있음을 인정하고 두 목소리가 내면에서 대화를 나누게 허용하는 것은 삶에서 아주 중요한 수행이다. 우리가 떠안은 습관들을 넘어 더욱 충만하게 사는 법을 익힐 때까지 둘 중 어느 목소리도 억압하지 않고
둘의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긴장을 견뎌야 한다. 어떤 순간에서든 새로운 것을 친숙하게 받아들일 때까지, 살아있음과 깨어있음을 안식처로 삼게 될 때까지. 이것은 쉽지 않지만 필요한 일이다. 모든 일에 맞아, 하지만 이라고 말하는 저항의 목소리와 여러분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삶에서 물러나기보다 삶 속으로 뛰어드는 태도와 많은 것들이 관련되어 있다. 저명한 심리치유가 에릭 에리스는 우리는 삶의 세 가지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했다. 새로운 상황들을 받아들여 우리를 둘러싼 삶과 연결되는 창조적인 방식과, 예측 불가능한 삶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립 속으로 움츠러드는 신경증적 방식, 자신의 퇴행적 행위들을 가혹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자세로 합리화하는 방식이다. 이 중 가장 위험한 것은 물론 세 번째 방식이다. 우리는 무한히 결합된 방식으로 이 세 가지 태도를 모두 보여준다. 그러나 삶에서 물러나기보다 삶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변화를 위해 싸울 수 있다. 그럼에도 필요 이상으로 삶에서 물러나는 태도를 취하면 습관의 벽은 더욱 두터워진다. 더 나은 발판을 얻기 위해 세상의 혼돈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거나 세상의 폭력을 재해석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고립으로 인해 삶과 유리되고 마주치는 것들의 재해석이 삼라만상의 진실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굳어지면 결국 우리 안의 햄릿에게 영혼의 열쇠를 넘겨주게 된다. 너무 멀리 물러서면 고립의 양상들을 칭송받아야 할 특징들로 미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립은 성장의 문턱 근처에서 결박된 채로 그곳에 집을 짓게 한다. 고립을 고귀한 것처럼 미화하면 삶을 갉아먹는 행위들도 지지받아야 할 미덕처럼 여기게 된다. 불신을 가혹한 세상을 견디게 해주는 성숙함으로 재해석하고, 죄책감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타인을 섬기는 희생으로 재해석한다. 불안은 자신을 양보하는 겸손으로, 우유부단함은 적응성으로 재해석한다. 정체는 고요를 위한 수양으로, 고립 자체는 독립성으로 재해석한다. 절망은 실제를 금욕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재해석한다. 이로써 진정한 성숙, 희생, 겸양, 수능, 고요, 독립, 받아들임이 우리를 위해 간직하고 있는 것들과 단절되고 만다. 네, 제가 이 부분을 너무 좋아서 10번도 넘게 읽은 것 같아요. 소리내서 막 읽었었는데, 자신의 퇴행적 행위들을 가혹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자세로 합리화하는 방식이 가장 위험하대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변화에도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이라서 되게 많이 도움되는 문단이었어요.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그냥 지금 그 자리에서 머무르면서 흘러가는 삶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는 요가 영상을 꼭 올려서 함께 수련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또 남기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을 가득 안고 바깥에 주방을 정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곧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 나마스테.